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미분 25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이 이제 계산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각 과목마다 좀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이 좀 빨라야지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저번에 했던 이제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체 도형, 입체 감각이 좀 있는 학생들이 좀 잘 풀 수 있는 문제고, 확률과 통계 이제 미적분 끝나면 이제 확률과 통계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말 그대로 이제 경우의 수들을 잘 따져줄 줄 아는 그런 이제 머리가 있는 학생들이 좀 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미분을 많이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 계산이잖아요. 계산이다 보니까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공식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이 미적분은 이제 그 계산 중에서도 조금 이제 복잡한 계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선택은 많이 하지만 점수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이제 기하 벡터라든지 또 확률과 통계 이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보다는 좀 점수가 높아요. 높은데 어쨌든 이제 그 상대 평가다 보니까 미적분에서 만약에 뭐 60점, 70점 받았다. 근데 뭐 기하 벡터에서 또 확률 통계에서 뭐 8, 90점 받았다 해도 그 선택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점수가 더 높은데도 등급이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미적분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와도 상대적으로 등급은 더 좋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감안해가지고 문제를 선택을 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적분을 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기하 벡터, 뭐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선택을 해봐야지 이제 몇 등급이 나오는지가 딱 나오니까 내가 미적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하 벡터하고 이제 확률 통계하고 이제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긴 하는데, 많이 선택할수록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야 되고, 자 이제 미분 25번 문제 이제 들어가는데요. 3점짜리 문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계산하는 식들이 조금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특히 마이너스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데 많은 문제를 풀면서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사람이 이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정신력이 흐트러지고, 정신력이 흐트러지면서 계산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 90분, 100분 이 장시간에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해요. 한 문제 한 문제는 누구나 다 잘 풀 수 있죠. 근데 이걸 뭐 30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 하루 종일 뭐 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2 외국어까지, 또 사회 과목이라든지 과학 과목, 과학 탐구 뭐 이런 과목들까지 다 하루 종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체력이 일단 받쳐줘야지 공부가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틈틈이 스트레칭이라든지 또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과도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내가 5시간, 10시간 앉아서 공부하더라도 지치지 않을 정도가 될 정도의 체력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 양의 실수예요. 양의 실수. 음의 실수가 아니에요. 양의 실수. 자, 이렇게 양의 실수로 정의를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게요.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경우의 수들을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단서를 딱 다루는 거죠. 양의 실수다. 음의 실수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범위를 실수 전체에서 양의 실수로 범위를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실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해 놓고,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니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프라임이. 그래서 미분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문제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건이에요. 당연한 조건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fx, gx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gx는 fx의 역함수예요. 자, gx하고 fx가 역함수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죠. 자, fx에서의 x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역함수니까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걸 fx라고 할 때, 요 반대로 가는 거는 f 프라임. g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역함수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x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는 이제 y라고 할게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역함수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x가 다시 x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다 하면은 요거를 딱 바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역함수다. 그다음 G'X는 연속이다. 양의 실수.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자,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끊어진 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곡선인 거예요, 곡선. 2차 함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직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기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본 조건. 만약에 연속이 아니다, 또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문제 자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연속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당연히 뭐 양이 실수니까 모든 양수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미 양수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풀면 되는 거죠. 인테그랄, 그렇죠? 요거를 이제 풀어야 돼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뭡니까? F2의 값이잖아요. F2, 그렇죠? 그러면 뭘 확인해야 돼요? fx를 확인해야죠. fx, 그렇죠? fx를 확인해야지. 이 x값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f1은 8이라고 또 나왔어요, 단서가. 그러면은 fx를 구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보면은 fx가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여기, 그렇죠? 또 여기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g fx는 x라고 해서 역함수 관계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역함수 관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자연 로그 a, 자연 로그 a 플러스 a, 자연 로그 e 해서 자연 로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연 로그는 쉽게 말하면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로그 함수 기억하시죠? 자,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1, 0을 지나잖아요. 그렇죠? 1, 0을 지나잖아요. 자연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 로그라는 건 쉽게 말하면 로그 2.7 요거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밑이 2인 거예요. 밑이 2. 그리고 이제 진수가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하고 L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이 2.1인 로그 함수다. 근데 밑이 2.1인 로그 함수도 1, 0을 지난다는 거죠. 1, 0을 지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y 값은 다 숫자가 되는 거죠. 숫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숫자예요. 숫자. A는 문자인데요. A도 양수 A잖아요. 그렇죠? 단지 표기가 지금 A로 돼 있다 뿐이지 실제 의미는 숫자라는 거죠. 숫자. 그러면 여기를 쉽게 말하면 접근을 해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는 건데 각각의 이제 뭐 A 값을 구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 여기 이제 미분이 돼 있잖아요. G 프라임 fx예요. 여기는 gf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얘는 g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gf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에서 요거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걸 하나 식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gfx는 x다. 반대로 요것도 되는 거예요. f gx는 x다. 요것도 성립이 돼요. 근데 얘를 왜 활용하지 않고 얘를 활용했냐면은 여기 이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g 프라임 fx. 그렇죠? fx가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얘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얘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볼까요? 자, 미분 해보면 g 프라임 fx 그리고 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요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돼요. f 프라임 fx가 f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죠. 1. 그러면 여기서 1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얘죠, 얘. 그쵸?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f 프라임 g 프라임 fx 그리고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이 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g 프라임 fx 그다음에 f 프라임 x. 그럼 여기서 약분이 되잖아요. 이게. 약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fx하고 f 프라임 x만 남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 관계 딱 나오면은 저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 여기 지금 미분이 돼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미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한 다음에 약분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자, 인테그랄 1에서 a까지 그렇죠? 분모는 fx만 남죠. 분자는 f 프라임 x만 남고 d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항상 적분하고 미분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분하면 반대로 대문자 fx가 되죠. 대문자 fx에다가 플러스 c 적분상수 그렇게 되는데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공식을 외울 때는요 한쪽으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분 쪽으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적분은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제 혼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그 삼각함수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y는 sin x다. 자, 이거를 미분하면 dx분의 dy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써야죠. dx분의 dy. 그렇죠? y를 이제 미분하는 거니까 x로. 그러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코사인.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구나. 반대로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분하는 걸로 외워놔야지 이거를 또 반대로 인테그랄 dx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은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거. 코사인을 미분할 때 사인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데서 오류가 많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인테그랄 사인 dx라고 하면은 사인 x dx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분할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적분할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혼동이 온답니다. 혼동이 와요. 혼동이. 그래서 항상 미분하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미분하는 쪽으로만. 그래서 공식은 항상 한쪽으로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양쪽으로 달려다 보면요, 우리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오류를 일으킵니다.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부하는
또 미분하고 적분이 있을 때는요 미분으로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도 요거죠. 우리가 자 자연노고 절대값 x 요거를 미분하면요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요 x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요 분자만 프라임이 돼요. 그러면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하는 쪽으로만 외우면 되고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적분해가지고 분수함수를 적분해가지고 자연노고 절대값 x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외워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로그 함수는 분수함수가 되는구나 미분하면. 그러면 로그 함수를 미분해서 분수함수가 되면은 반대로 분수함수를 적분하면은 미분함 로그 함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양쪽으로 공식을 외워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분하는 거, 즉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은 분수함수가 된다는 거. 그럼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그러면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분수함수잖아요. 분수함수니까 적분하면은 로그 함수가 되는 거죠. 로그 함수, 그렇죠? 근데 이게 적분하면은 자연노구 절대값하고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꼭 외워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대신 이제 1에서 0까지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1a, 그렇죠? 요거를 또 정리하면 자연노구 fa 빼기 자연노구 f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절대값을 없애도 되죠. 왜냐하면 이미 fa 다 뭐예요? 양의 실수 전체잖아요. 그렇죠? 양의 실수. 그러니까 fx도 양의 실수고 gx도 양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이니까 절대값을 씌워준 거고 실제로 a나 1 집어넣으면은 다 양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노구 fa가 되고 자 요거는 자연노구 f1은 여기 이미 나왔잖아요. 8이라고 그렇죠? 8이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자연노구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은 f2잖아요. f2니까 fx 값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제 fx는 아니지만 a가 미지수니까 x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으로만 외워주는 게 좋겠다.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양쪽으로 외우면 나중에 분명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 역시 공부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그런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이제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어떻게 보면요, 혼자서 스스로 하는 건 맞긴 한데 그 앞서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쳐왔던 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기다려서 자기 걸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연노구 fa 빼기 자연노구 8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 자연노구 a 플러스 자연노구 a 플러스 1 마이너스 자연노구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fx가 아니죠. fa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미지수니까 모르잖아요.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럼 여기서 자연로그 8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연로그 FA만 남겨놓고 그러면 자연로그 FA는 자 이거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로그 A 더하기 자연로그 A 플러스 1 자, 자연로그 8이라는 것은 2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3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로고 성질에서. 그럼 3 자연로그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연로그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즉 자연로그 2 플러스 3 자연로그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 자연로그 2가 되겠죠. 그죠? 2 자연로그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로고의 성질에서 밑이 다 똑같잖아요. 자연로그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해 줄 수가 있죠. 자연로그 자 2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a제곱이 되죠. 그죠? a제곱이 되고 이 더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1 이것도 곱하기가 되죠. 이것도 2 넘어가니까 자연로그 2의 2승이 되잖아요. 곱하기 2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진수끼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오죠. 아 FA가 얘라는 얘기구나. FA가 따라서 FA는 자 이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2의 2승은 4죠. 그럼 4A 제곱 그리고 A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다 A 값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2를 집어넣으면 A 값 대신 2를 집어넣으면 자 2에 2승이니까 4 그렇죠? 4, 4, 16이 되죠. 16 그렇죠? 16 곱하기 2를 집어넣으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3 그렇죠? 그래서 48이 나오는 거죠. 자 48이 나옵니다. 48이 답이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보다는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fsgx는 다 양수값을 갖는다. 그 얘기고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미분이 안 되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연속이 아니면 끊어지는 게 있으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역함수다. 역함수란 말이 나오면 딱 이거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두 개를 합성함수 두 개를 같이 계산하면 x가 나오겠구나. 원래 값이 나오겠구나. 요거 하나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G'fx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미분을 해가지고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1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은 이스너, 마나 한 숫자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1은 G'fx, F'x다. 요거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렇죠? fx하고 f'x만 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적분하면 자연수가 돼요, 자연수. 그래서 항상 미분 공식만 외우면 돼요. 적분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미분 공식만 정확하게 외워놓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구 함수를 미분하면 분수함수가 된다는 거. 그런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26번, 27번, 28번, 뭐 30번까지 쭉쭉 풀어나갈 텐데 중요한 건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물어보는 게 뭔지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F2부터 물어봤잖아요. F2를 가지고 FX가 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역함수란 조건이 나왔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논리를 전개를 시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뭔지, 뭐부터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